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한 책인데요. 지은이는 김용국, 감수하신 분은 이정열,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알면 이기고 모르면 당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지은이 시인 김용국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 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이던 시절 언론사 진출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딱딱한 주제를 재밌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생활 법률 이야기를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 등에 연재해왔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을 녹여낸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이 책은 어려운 법률 용어와 절차를 최대한 쉽게 풀었었으며 그가 법원에서 직접 보고 겪은 실제 사례와 수천 개의 법원 판례에 법률 지식을 녹여 만든 유용한 법률 요리서이다. 이를 통해 법의 문외한인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 분쟁들에 미리 대처하고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생활법률 상식사전 감수자의 글 법, 알면 피할 수 있고 모르면 당한다. 평소에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원칙이 대체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상식과 법률이 어긋난다며 이런 법이 어딨어 라고 난감해하고 억울해한다. 그런데 이런 말이 법정에서 나오게 된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법에 따라서만 진행되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란 대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 적용되는 법을 알지 못한 때이다. 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난감하고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도움이나 보호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은 법률가들이 가진 작은 소망 중의 하나다. 저자는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법의 최일선에서 법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때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당사자 입장에서 들어주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법률 사무에 종사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안쓰러움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아닐까 싶다. 이 책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무미건조한 법률 용어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까닭이다. 인터넷 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글 중 일부는 이미 수많은 독자에게 읽혀졌고 법률과 관련된 그의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크나큰 관심은 저자에게 최우수 기자상이라는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 책에 실린 글이 법률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자로 활동한 저자의 이력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책은 다른 때보다 더욱더 법치주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 애초에 법치는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를 가리키는 인치와 달리 규범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미리 정해두어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자는 의미로 정해진 개념이다. 이 책을 통하여 더 이상 이런 법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법을 앞세운 실질적인 인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법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정열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 머릿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의 문외한인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생활 법률 이야기. 사람들이
법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여기게 할 수는 없을까? 일반 상식보다 재밌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책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몇 년간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고민 끝에 직접 펜을 들었고 끝내 한 권의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법을 쉽고 만만한 것으로 여겼으면 하는 바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법원에서 일한 지 이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동안 법정 안팎에서 만난 분들이 아마 수만 명은 좋게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었던 첫마디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무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모르면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서점에 나가보니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익힐 만한 마땅한 책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모를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나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좀 더 실용적으로, 좀 더 생생하게 책을 써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꼭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찰서나 법원에 들락거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 때문일 수도 있고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일 수도 있고 세금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라도 부모, 형제, 친구들 가운데서 크고 작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를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법과 얽혀 있는데 법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억울해하면서도 스스로 알아보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과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법이란 게 원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엄밀하게 말한다면 법률 분쟁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돈에 있다기보다는 노력에 있습니다. 법률이 실생활에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보는지,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법을 외면한다고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만을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는 건 오프사이드, 핸들링과 같은 규칙을 전혀 모른 채 축구 시합에 나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법정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에서도 방심했다가 패소한 40대 남성, 억지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다가 되레 감옥에 간 50대 여성,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세입자, 아무 생각 없이 댓글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네티즌, 그리고 요절한 아버지의 사채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까지 당사자들은 법이 왜 이 모양이냐고 분개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법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그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세웠던 3가지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게였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와 절차를 소화하여 최대한 쉬운 말로 풀었었고 수천 개의 판례를 뒤져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총 8부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들이 어느 쪽을 먼저 펴더라도 이해하는 데 지장 없게 구성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차례와는 별도로 법률 용어로 찾아보기를 책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이 책에는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비롯하여 민, 형사, 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 방법, 이혼, 상속과 관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헌법재판,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담았습니다.
특히 2부에서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명예훼손과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했습니다. 또 7부에서는 판사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도록 그들의 솔직한 얘기를 직접 담았고 8부에서는 나름대로 터득한 재판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 소송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과 확실히 다르게 차별화되는 점은 이론 중심 법률 용어 중심의 서술 방식을 피하고 전문가의 시각과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인의 눈과 말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소수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쉽고 만만한 법을 찾아 길을 떠나는 당신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움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전자우편과 댓글로 과분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네티즌의 격려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반낮 없는 질문에도 항상 성의 있게 응해주신 문영배 부장판사님, 바쁜 가운데서도 꼼꼼하게 감수를 해주신 이정열 판사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책에 격려를 아끼지 않은 박상철, 이영미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장모님, 날마다 밤새는 남편을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와 두 아들, 형, 동생도 글을 쓰는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 안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판사님들과 동료 직원들, 특히 이강청, 곽승주, 서영국, 최송립, 이상원, 김병수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병마와 싸우고 계신 장인어른께 약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은이, 김용국. 네, 차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법원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1. 나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2. 바람난 남편. 고소할까 고발할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기초 다지기. 3. 도박빚은 무효. 미성년자 동거래는 취소. 유사한 법률 용어 구분하는 방법. 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손해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7. 1만원으로 1000만원 돌려받는 법.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파트 2. 블로그, 카메라도 죄짓는 세상.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바로 알기. 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2. 국회의원, 변호사도 불펌했네.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3. 송일국 취재,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4. 누군가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5. 최진실 사채계단 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파트 3. 도장만 찍는 자동 이혼은 없다. 이혼, 계명,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2. 수억 번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위자료와 재산 문제. 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재판 이혼 사유. 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놀림감이 되는 이름, 계명으로 바꿔보자. 5. 100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6. 상가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파트 4.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2. 1천만 원 소송하는데 비용은 얼마? 재판 전에 소송 비용부터 계산하자. 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판사가 법정에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4. 부동산 거래, 쥐레부터 피하라.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5. 외제차,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X된다. 자동차 사고,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6. 벼룩 간 빼먹는 악덕사장 어찌하오리까? 임금,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파트 5.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 코 다친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2. 고소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3억 원의 진실.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법원의 판결로 본 사용제도 논란. 6. 남성용 자위기구는 땡땡하다.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 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에도 형사처벌. 파트 6. 동방신기 주문을 돌려줘.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 바로 알기. 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파산과 개인의 생 바로 알기. 2. 억울하게 뺏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 간 여자가 찾은 곳.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판결 판사의 전유물 공식이 깨지다. 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파트 7.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1. 판사는 솔로몬 포청천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2. 판사는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볼까?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파트 8.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 정보. 법전에도 안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법률 상식. 1. 변호사는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2. 법원 사건 번호에 숨겨진 비밀. 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5. 판결, 결정, 명령 뭐가 다르지? 6. 판사 1명과 3명의 재판부의 차이는. 7.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네, 여기까지 차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몇 가지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 일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2009년 초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흉악범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자는 주장과 함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었다. 이번 기회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말들이 많았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 흉악범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고 있을까?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보면 사형제도를 보는 사법부의 경향을 알 수 있다.